2월 달이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기이기 때문에 2월에는 국제학교나 자사고에서 APChem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현재 아마도 유닛 7번 아니면 8번을 나가고 있을 거예요. 7번은 이퀄리브리엄이고요. 8번은 에셋 베이스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진도 따라잡기에도 살짝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닛 두 번째에서 배웠던 케미컬 번딩이랑 거기서 이제 폴라 코베일런트 번딩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막 배우고 있는 유닛 일곱 번째에서 이퀄리브리엄 개념을 두 개를 섞어야 돼요. 그래야 에시드 베이스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셨더라도 진도 나가고 학교에서 퀴즈나 시험을 볼 때 그거 따라잡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시드 베이스가 끝났다고 하면 유닛 9번 마지막 유닛이 남아있는데요. 얘는 쉬워요. 오히려 에시드 베이스가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개념이기 때문에 유닛 9까지를 일단 2월 달에 끝낸다는 느낌을 갖고 계셔야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3월에도 이제 학교 시험은 진행이 되겠죠? 진도는 계속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3월 달에 일단 문제풀이가 들어가야지 돼요. 5월 5일이에요. 2026년 5월 5일 날 아침 8시부터 APChem 시험을 보거든요. 5월 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과 4월 다 합쳐봐야 8주 정도 나올 텐데 그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 과목을 캠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는 진도를 끝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3월, 4월, 5월을 이렇게 휙 정리를 해드리자면 3월은 중순에 봄방학이 있잖아요. 근데 봄방학 전까지도 학교에선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진도 맞춘 시험 준비를 하려면 FRQ를 푸는 게 좋습니다.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AP 기출 문제도 당연히 연습을 하게 돼요. 봄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월 중반 후반인데요. 이때는 MCQ를 연습해야 됩니다. MCQ는 전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앞에 부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거기를 짧게 복습을 해야 되죠. 봄방학 동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MCQ를 위한 앞부분 복습이 필요해요. 4월 달에는 FRQ랑 MCQ랑 한 세트 개념이죠. MCQ는 60개, FRQ는 7개예요. 이걸 묶어서 세트로 아침 시간에 연습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시험을 아침에 볼 거기 때문에 오밤중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맞춰서 연습해 보고 풀고 난 뒤에 오답하고 또 다음 세트로 나가고 이러면 4월 4주는 금방 갑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1, 2, 3, 4, 4일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는 직전 대비 자기가 힘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PChem은 하이브리드 디지털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CQ랑 FRQ가 답안지 작성 방식, 답을 넣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 제가 비디오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지 보드가 블루북이라는 앱을 일단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디지털 SAT를 본 적이 있을 거고 학생들이 디지털 SAT는 모니터를 이렇게 최소한 요즘에 16대9, 4대3 정도 모니터가 옆으로 누워있죠. 그걸 반으로 뚝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SAT 같은 경우에 지문, 오른쪽에는 이제 문제와 보기가 나오죠. 캠도 비슷합니다. 캠은 그림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왼쪽에 있고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오른쪽에 짧은 질문이 나오고 A, B, C, D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문제 2개 내지 3개, 많게 4개까지 커버가 되는데 왼쪽 스크린에는 왼쪽 절반 스크린에는 그게 계속 그림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오른쪽 스크린만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참조하기에는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블루북이라는 앱을 통해서 풀 경우에는 피리어딕 테이블을 또 다른 창으로 위에다가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아토믹 매스를 찾아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난 다음에 피리어딕 테이블 다시 끄고 문제로 되돌아와서
데스못을 켜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계산기 갖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켜졌다 닫혔다 이게 몇 번이 있다는 거죠. 원래 긴장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쭉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MCQ에는 훨씬 디지털 테스트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블루북을 켜서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노트북 화면처럼 옆으로 넓은 화면이 앞에 뜨게 되고요. 단순한 MCQ 문제라면 한 페이지 가득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답을 클릭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요. 세트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3문제나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세트로 묶여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세트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화면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왼쪽 화면에 우리가 공유해야 될 그래프나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종이를 넘겨가면서 앞에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어요. 이러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AP가 되면서부터는 왼쪽에 고정 데이터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문제를 이해하거나 풀기에 훨씬 수월해졌다는 점이죠. 이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90분을 60문제 풀 때 쓰기 때문에 1.5분씩 써도 돼요. 1분 30초당 문제를 하나씩 풀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1번부터 60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되게 쉬워요. AP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잘 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한 20초에 하나, 30초에 하나씩 탁탁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20번에서 30번 또는 30번 이후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애시드 베이스나 일렉트로캠이나 키네틱스나 이런 좀 어려운 부분 또 세트 문제들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MCQ들이 30번 후반에 실려 있어요.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세이브해 놓은 시간을 뒷부분 30분 후반에 가서 쓰는 거예요. 이때 가게 되면 2분 이상도 한 문제에 써도 됩니다. 앞에서 시간을 절약해 놨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30번에서 40번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매년 컬리지 보드에서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시드 베이스 유닛에서 나오는 타이트레이션 커브는 한 세트에도, 그러니까 MCQ 한 세트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도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읽고 내가 알아내야지 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퀴밸런스 포인트의 pH는 왜 7보다 높은가? 내지는 half 이퀴밸런스 포인트에서는 SDA KA 값을 네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캠 파트에 가게 되면 셀 포텐셜이라든가 넌스트 이퀘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 반드시 MCQ에서 하나씩 물어봐요. 또 키네틱 에너지는 사실은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주고서 마치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Q에서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 어디 있냐면 30번대, 40번대에 있습니다. 유닛으로 치자면 5번, 8번, 9번에 있어요. 유닛 5, 8, 9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